안녕하세요. 2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2교시 내용은 이제 심리 게임이 들어가 있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산책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저랑 오늘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저랑 딱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품격이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깜짝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에 응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의료분석상담협회 연구위원님들이 이제 슈퍼바이저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만나 뵈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운전하시고 이러면서도 와주신 분이 계세요. 조찬희님, 오수아님, 김우봉님이세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할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도 또 수업을 듣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고상욱 님이 박사과정 분인 고상욱 님이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품격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재능도 뛰어나고 진짜 이거는 정말 능력이 있잖아요. 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아주 이게 왜 선한 심성이 장착이 된 아이들 있잖아요. 재능은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나의 우리가 품격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통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적인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는 너무나 멋진 학생이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아끼는 정말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라도 시간이 되나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이거 발치 이를 4개나 빼니까 이게 이가 되게 아픈 상황인데도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생생 토크 내용이 너무 귀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조금 편집을 해서 2교시로 할까 했는데요. 편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차라리 내가 2교시를 다시 찍고 생생 토크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별도로 생생 토크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단톡에 제공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정말 슈퍼바이저 분들하고 또 박사과정 또 데일외고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신 왜냐면 우리 학생들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온 우리 승혁이들 이렇게 모두에게 우리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로 해요.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그 드라마 삼각형하고 게임의 교류 분석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다뤄볼게요. 사실 이 내용이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실 생생 토크 할 때는 이게 뭐 제가 이제 몇 분이 들어올지 모르고 이게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사례를 예시를 조금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심리 게임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할까 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러분 이 드라마 삼각형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게임 분석 도구예요. 진짜 단순해요. 그냥 박해자, 구원자, 희생자잖아요. 너무 간단한데요. 엄청 강력한 분석 도구예요. 이걸로도 상담이 다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박해자는요. 상대방을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옳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경시하려는 사람이 박해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너는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러면 상대방을 좀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박해자. 그리고 구원자는 이 구원자 역시 상대방을
좀 너는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너를 도와줄게. 왜냐하면 너는 수술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희생자는 자 박해자하고 구원자는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자는 나는 옳지 않아 이렇게 간다. 나는 옳지 않아로 간주하고 스스로 낮추어 보며 깎아내리고 박해해줄 박해자를 찾아요. 왜냐면 나는 옳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이렇게 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는 신념 확인을 위해서 구원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자를 찾기도 하고 구원자를 찾기도 해요. 이 희생자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이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희생자가 박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박해자가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요. 뭐 구원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동이 일어나요. 자, 드라마 삼각형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심리적 게임과 연극 사이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게임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박해자는 주로 CP 기능을 연출해요. 그리고 희생자는 AC 기능. 자, 여기에서는 박해자는 뭐예요? 비판적인 어보이자 기능을 연출하는 거. 희생자는 AC니까 뭐예요? 순응하는 어린 자 기능을 연출하는 거. 나는 틀려요. 그대는 옳아요. 이거 연출하는 거. CP는 뭐야? 너는 틀려. 나는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거잖아. 반면에 구원자는 MP 기능을 연출해요. 주로. 그러니까 양육적인 어버이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연출해요. 그래서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교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드라마 삼각형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 박해자가 있어요. CP. 구원자는 MP, 희생자는 AC예요. 그러면 게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세 가지 각본의 역할 중 하나에 탁 빠져요. 그러니까 심리적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어딘가에 탁 빠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든지 박해자가 되든지 희생자가 되든지. 그리고 늘 게임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딱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있다가 희생자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박해자였다가 뭐 희생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희생자였다가 박해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반응이 이루어진 다음에 스위치 딱 누르면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삼각형에서 어떤 역할이든 디스카운트가 일어나요. 가소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애누리 있잖아요. 그게 일어나. 그리고 드라마 삼각형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그것은 진정한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드라마 삼각형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역할이든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요. 또 박해자, 구원자는 상대방을 디스카운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예요?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거죠. 그리고 박해자는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디스카운트해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번째는 희생자는 자신을 디스카운트해요. 나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박해자를 찾는다면 박해자의 디스카운트에 동의하고 자신을 배척받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자를 찾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게끔 내가 뭐야 도발을 시키는 거죠. 또 구원자를 찾았다면 상대방이 나를 돕게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 역할 모두 진정한 역할은 아니에요. 한 역할을 맡으면 지금 여기보다 과거에 반응을 해요.
구원자든 박해자든 희생자든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과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은 아동기에 결정했거나 부모에게 영향받은 과거의 낡은 각본에 따른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7번째는 자, 보통 게임을 하는 사람은 드라마 삼각형에서 하나의 자세를 취하다가 다른 자세를 딱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시. 나를 차. 나를 거절해 라는 게임에서 박해자 역할이잖아요. 박해자 역할로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다 반응 단계 동안에 그 역할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전환 단계에서 희생자 역할이 되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차봐. 나 거절해.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떠나요?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거봐, 너도 떠났잖아. 날 버리고 떠났잖아. 버림받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게임 분석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교류 도표 사용하는 거고요.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면 교류 밝히는데 아주 유용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이씨하고 우리 케이양 앞에서 우리가 계속 다뤘잖아요. 처음에는 사회적 수준은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당신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요. 이렇게. 아, 거기도 완전히 심쿵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사회적 수준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제시의 심리적 수준은 뭐예요? 제발 나 좀 차다오 이거예요. 나를 버려줘 뭐 이거예요. 그리고 K양의 심리적 수준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자식. 이거 제가 막 이거 여러분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뭐 후레자식, 뭐 개자식 이거 막 이게 나와. 이거 심리 게임. 심리 게임. 그래서 이런 전환 단계에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게 전환 단계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이 SP하고 RP라는 이면 교류의 비밀 메시지를 둘 다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게 심리 게임을 제가 심리 게임에서 나를 거절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의 사례를 막 얘기하니까 이거 혼돈이 약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를 거절해 주세요는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야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생생 토크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했는데 거기에 조찬희 위원장님이 예시든 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거절해 주세요는 남녀 관계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의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저의 사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례는 조금 그냥 재미로 들어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또 가명으로 민수라고 해볼게요. 민수. 아니 민수라고 하면 또 민수라는 남자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자, 그러면 가명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이 또 어렵네요. 그냥 이름이 철수라고 할게요. 그냥 철수예요. 철수. 아, 철수도 싫어요. 철수 말고 갑돌이라고 할게요. 갑돌이. 네. 자, 이제 갑돌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갑돌이. 그런데 이제 갑돌이의 목적은 이거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갑돌이는 상대편을 도발하여 징벌 또는 거절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자극을 해가고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시키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무의식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갑돌씨.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몰라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 각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자는 이게 초대자가 여러분 갑돌씨잖아요. 갑돌씨는 분노를 막 도발을 시켜요. 막. 왜냐하면 뭐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너 나랑 뭐 데이트할 때는 뭐 몇 시까지 해야 돼. 너 집에만 있어야 돼. 나 위에는 남자를 1도 만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자친구를 막 구속하는 거예요. 1초 늦었다고 뭐라 그러고 너 어디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아주 그냥 그 뭔가 아주 그냥 그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거죠. 응.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숨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수락자는 뭐냐면 여자친구인 거죠. 이제 구원자예요. 그리고 간용적인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거야. 그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그래,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이루어져요. 반응은 당사자를 좀 구제해주고 지도해주려고 노력하는 동안 좀 인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돌 씨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해도 이거 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좀 인내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딱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 구원자의 어떤 참을성의 한계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욕한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때린 건 못 참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참아줬어? 참아줘서 그래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이게 한계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는 뭐야? 상대방을 내가 딱 버리게 되는 거죠. 도저히 못 참아요. 그러면서 그냥 쪽지 주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버린 거죠. 그 순간 갑돌 씨는 박해자에서 희생자가 된 거죠. 왜냐면 내가 계속해서 여자친구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너는 집에만 있어야 돼. 음, 연예인 활동 안 돼. 연예인 그만둬.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속하고 나만 만나야 돼. 연예인 활동했더니 때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참다가 뻥 찬 거죠. 갑돌씨를. 음. 그러면서 갑돌씨는 박해자에서 희생자가 된 거죠. 그러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구제 중지의 어떤 위협, 그리고 행동하의 빈발, 구원자의 어떤 자신 상실. 우리가 이게 구원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 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갑돌 씨가 욕을 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을까? 1년은 참을 수 있었어요? 2년은 참을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참을 수 없겠다, 도저히. 상실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결말은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째서 항상 나는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것일까? 이렇게 희생자가 돼요.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 반응을 지나서 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박해자에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자가 어떻게 보면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나를 거절해 주세요. 그리고 자, 혼내주겠어, 이 녀석. 자, 혼내주겠어, 이 녀석은 자, 이러한 어떠한 심리 게임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 목적은요. 상대의 실수를 방패 삼아서 철저히 규탄하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겠어, 뭐 이거 있잖아요. 혼내주겠어, 이 녀석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 게임을 쓰는 사람은 초대자잖아요. 이 초대자는 함정을 감춘 규칙이나 약속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든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상대방에게 딱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수락자는 좀 약점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뭐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가오를 범하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규칙이 너무 무리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딱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실수를 범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동안에 쟤는 실수할 거야.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전환이 이루어지죠. 상대에게 어떤 잘못이 딱 발견됐을 때 희생자에서 박해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봐주겠어? 또 한 번 이러면은 내가 용서해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상대방이 또 그랬어요. 그 순간 이제 박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규탄하겠어. 나 이거 뭐라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화를 내는 거 너무 정당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 야근하고 막 예전에는 회식 문화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남편이 술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당신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매일매일 7시 전에 술 마시지 않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용서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야? 지킬 수도 있나? 근데 이제 원래 술 마시던 사람은 술 딱 끊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제 아내가 무서워서 약속해요. 어. 왜냐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희생자야. 나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도 늘 용서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희생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날 또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새벽 2시에 술 마시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아내는 희생자에서 딱 박해자가 돼서 계속 몰아치는 거죠. 당신이 인간이냐 사람이냐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면서 월급도 이만큼 벌어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스탬프를 싹 폭발시키는 거죠. 이제 혼내주겠어 그대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화낸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당신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아무리 착한 아내라도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심리게, 나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결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거 당신 탓으로 이렇게 되었어 이거잖아요. 책임 전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당신 탓이에요. 이건 뭐야? 나는 옳아요. 이거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너가 틀린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초대자는 돌봄을 받고 있는 자기 반성을 하기 쉬운 자예요. 여기서의 초대자는. 그러니까 수락자는 상대에게 결정을 맡긴 자죠. 그리고 반응은 상대편의 원조가 주효하고 있는 동안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게 딱 전환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엄마한테 가잉보호 받는 딸 돌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딸이요. 심약해요. 병약해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계속 돌봐주다 보니까 가잉보호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못하니까 엄마가 막 숙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숙제하는 능력을 계속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초대자는 희생자였다가 딱 박해자가 되는 거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대신 내 숙제 해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뭔가 혼란을 느끼면서 결말은 원한을 가져.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운전자가 됐다. 이러면서 고립되게 생활하고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경우가 이거예요. 당신 탓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궁지로 몰아넣기 볼게요. 궁지로 몰아넣기는 목적은 상대의 내심의 소원을 거부하고 표면적인 호소를 새삼 심각하게 다루어서 친밀한 관계를 딱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자는 표면에 나타난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간섭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은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간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딱 걸려드는 수락자는요, 행동이나 증상에서 자신의 욕구나 고민을 간접적으로 호소한 자. 나의 욕구가 있는데 이걸 잘 못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가 이제 계속돼요. 그래서 전환이 딱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상대편이 욕구 불만에 빠져서 삐뚤어지거나 한을 갖거나 할 때 이제 구원자에서 딱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엄마랑 아들과의 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들이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임을 막 좋아하니까 너가 만일 전교에서 1등하면 너가 좋아하는 뭐뭐를 사줄 거야. 너가 좋아하는 핸드폰도 사주고 뭐도 사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게임했다고 핸드폰 딱 던져버렸어요. 컴퓨터도 없애버렸어요. 아이는 절규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 보고 너가 전교 1등하면 엄마가 핸드폰도 사주고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핸드폰 사주세요, 엄마. 컴퓨터 사주세요, 이런 거잖아. 근데 엄마는 뭐예요? 너는 지금 사주면 또 게임할 거 아니니? 또 너 컴퓨터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너한테 사줄 수 없어. 너가 증명해 보여봐.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증명해 보여야지만 엄마가 이거 사줄게 이러면서 아이의 어떤 게임하는 걸 더욱더 심각하게 다루다 보니까는 엄마는 구원자에서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혼란, 격렬한 토론, 뭐 폭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결말은 친밀한 교류의 회피, 증상 행동의 어떤 증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엄마가 내 손을 안 들어줬으니까 아이는 불편하죠. 무리한 또 요구했고. 또 엄마는 우리 아들은 게임만 하고 그리고 뭐 무리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둘 간에는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공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읽어보고요. 시간 관계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게임을 다 다루다 보면 오늘 밤새야 돼요. 내용이 많아서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다루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궁핍을 다뤄볼게요. 궁핍은 안목의 이해예요. 안목의 이해.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을 쓰는 사람의 목적은 상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을 피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쇼윈도 부부. 그렇죠. 쇼윈도 부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멀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대자는 무사 안일주의의 구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수락자는 귀찮은 사람으로 간주된 자가 이제 원조를 자청하는. 그래서 이때 반응은 서로 문제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룰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또 서로 싸우고 힘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룰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냐면요. 원조자가 접촉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심으로 사태를 개선하려고 할 때, 야, 이건 좀 아닌가 보다. 이거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좀 문제가 야기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의 우리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진심으로 사태를 개선하려고 할 때 구원자에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위의 어떤 관계자였던 동료. 그러면서 결말은 개선의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난받는 거죠. 나는 왜냐면 개선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불편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가 개선할 생각 없었어 막 이렇게 부인한다든지, 또 아니면 개선한 어떤 것들을 표현했다가 이제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갔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이혼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효인도 부부로 살았으면 아이들 제대로 결혼시키고 이렇게 했을 텐데 당신이 괜히 건드려서 결국 아이들도 알게 되고 문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됐잖아. 이런 결말, 이런 어떤 비난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 이해. 그냥 이런 어떤 결말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궁피 요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 여기 특히 다시 얘기하겠지만 상호 문제 핵심을 건드리는 것을 피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안정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또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 게임에서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심리 게임에서 나오는 생생한 이야기가 3교시에서 다뤄져요. 그래서 우리 3교시에 한번 집중적으로 이 심리 게임을 또 이어서 더 다루고요. 이걸 또 중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